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가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민 1세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미셸 박스틸 당선자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또 한미 양국의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각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 의원 등 남가주 주요 정치인들이 장관 물망에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화이자의 백신이 마스크 쓰기나 공중보건 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번 팬데믹 사태를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곧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자마자 그동안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전직 국토안보부 장관들이 신속한 권력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 현직 시절 입수한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상원 공화당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추종 집단인 큐어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소송 심리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에 따른 투자 자금의 이동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8도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가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민 1세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미셸 박스틸 당선자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또 한미 양국의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이 10일 48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선거일 후 우편투표 개표에서도 상대인 민주당의 현직 할리루다 의원을 줄곧 리드하면서 표차를 점점 더 벌려나갔고 상대인 루다 의원은 10일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의 연방 하원 입성으로 김창준 연방 하원 이후 22년 만에 가주의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스틸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감사드리고 미셸 박스틸 당선인의 쾌거로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워싱턴주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에 이어서 세 번째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한쪽 당이 아니고 양쪽 당에서 다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또 이제 영도 곧 이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4명이 됐을 적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영과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진짜 그 한국 가버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가버먼트에 굉장히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더더군다나 한 명보다는 4명이 되는 게 훨씬 더 코리안 아메리칸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이민 1세로 페퍼다인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USC에서 MBA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미주 한인으로서는 최고위 선출직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회 당선돼 이후 재선,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 당선과 재선, 그리고 이번 연방 하원의원 당선까지 모두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모두 승리를 거둬 무패의 신화를 썼습니다.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뒤에서 베킹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5번 이겼다는 게 저 혼자 이긴 게 아니고 커뮤니티 전체가 같이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죠. 48지구는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등 전통적인 공화당 아성이지만 2년 전 선거에서 베테랑 의원인 데나 로라바커 공화당 의원이 도전자인 민주당의 할리루다 의원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고 이번에 스틸 당선자가 다시 공화당 의석으로 탈환했습니다. 보통 때는 페더럴 텍스를 인컴 텍스로 리포트할 적에 그 스테이트 텍스의 그 모든 그 낸 거를 다 디덕트를 해주고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그거를 캡을 만들어놔서 $10,000 이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캘리포니아 자체 내의 그 레지던트들 굉장히 거기에 많이 헐트를 당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방 하원 초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열흘 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각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 의원 등 남가주 주요 정치인들이 장관 물망에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 로비스트, 참모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내각 지명 후보자들 명단을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가세티 시장이 연방교통장관을 맡을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대표적인 친 바이든 정치인에 꼽힙니다. 그는 오랜 기간 바이든 당선인을 적극 지지해왔는데 지난 2016년 가세티 시장은 바이든이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올해 초 전문가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선 후보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을 때에도 가세티 시장은 바이든을 공식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임기 제한으로 오는 2022년 3월 시장직을 물러날 예정인 가세티 시장은 교통장관 후보에 낙점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가세티 시장은 즉답은 피한 채 자신은 LA시의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34지구의 지미 고메스 의원인 미 무역대표부 대표 물망이 올라 있습니다. 고메스 의원은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통상협정을 개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대외무역 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는 무역 촉진 권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통상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2019년 총 수입이 전년에 비해 $100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오늘 공개한 2019년 연차 보고서에서 2019년도 총 수입이 $626만 6,302로 전년에 비해 $100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 그랜트가 약 $489만여 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사설과 기업 후원은 $98만 7천여 16%를 차지했으며 개인 기부 금액은 $17만 5천여 로 기금 모금액은 $17만 4천여 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위탁가정과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예산을 늘려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탁가정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22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맡겨졌고 6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재결합을 했으며 51가정이 교육을 수료하고 이 중 12가정이 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17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건의 폭력 사건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 가운데 78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금전 지원, 44명의 피해자에게는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유튜브 강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한인의료협회가 학교, 회사, 종교단체들을 상대로 무료 코로나 방문 검사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유튜브 강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니어센터는 지난 6일 유튜브에 인터넷 첫 영상 강의 6개 과목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영상이 올라온 과목은 소통문화교실, 경기민요, 스마트폰 교실, 한국무용, 한국역사 이해, 국가복지 혜택 등이며 조만간 서예, 요가, 시민권 영어, 힐링 상담, 풍성공예 등 5개 과목이 추가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노인센터 유튜브 동영상 강의 프로젝트는 스테파니 김 씨를 비롯한 동양 선교교회 청년부 소속 12명이 3개 팀을 구성해 영상 강의 제작 및 업로드 등 재능 기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노인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8개월째 휴관이 이어지며 한인 노인들의 수업 기회가 박탈돼 비대면 강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이번에 동양 선교교회 청년들의 도움으로 동영상 강좌를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연장자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센터 유튜브 강좌를 보려면 노인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ksccla.com에서 프로그램 클릭 후 온라인 클래스를 찾아가면 각 과목별 강좌가 나오며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 검색창에 시니어 센터의 영어 이름 KSCCLA를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의료협회가 학교, 회사, 종교단체들을 상대로 무료 코로나 방문 검사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검사를 예약하는 단체는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며 24시간 이내에 개별 통보로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진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행 허가에 필요한 증명서도 발급합니다. 하지만 항원, 항체 테스트, 여행 허가증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방문 검사를 원하는 업체는 의료협회 사무국 전화 213-476-5362 혹은 covid.kmaininfo.or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비대면 식수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나무를 픽업해가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예약자들에 한해 픽업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나무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12일까지 bit.ly/novcurb2로 예약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식수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미은행의 토렌스 델라모몰 지점이 지난 6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지침에 따라 별도의 행사는 없이 지점 내부를 풍선으로 장식하고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지점 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내보내는 한편 내방 고객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지점 직원들에게는 케이크와 작은 선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비즈니스 재개 가이드라인으로 수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영상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추수감사절 등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내 커뮤니티 컬리지 23개 캠퍼스는 올 가을 학기 등록률이 지난해 가을 학기에 비해 오히려 0.75%가 증가해 48만 5,549명이 등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속에 대학 등록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가주 내 커뮤니티 컬리지는 저렴한 학비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유치에 오히려 덕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적으로 대학 등록률이 평균 4%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남가주의 캘스테이트 플러튼, 롱비치, 도밍게즈, 놀스리치, 포모나, 샌디에고 등 남가주와 중가주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은 올 가을은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늘었지만 캘스테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노마, 치코, 훔볼트, 북가주의 캘스테이트 캠퍼스들은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가주 내 캘스테이트 계열 학교들은 통하기 쉽지만 북가주 학교는 최근 대형 산불을 비롯해 비싼 물가 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인으로 풀이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리화나 판매 영업 인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연방당국이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 인허가를 내주면서 뇌물을 받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캄튼, 볼드인파크, 샌버나디노의 시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시검찰 관계자와 시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마리화나 영업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로 FBI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 인사들은 캄튼시의 원, 볼드인파크 시검사, 샌버나디노 도시계획위 커미셔너 등 3명입니다.
FBI는 LA 다운타운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볼드윈 팍 시검사와 캄튼 시의원의 경우 직접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즈니스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상충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판매점 인허가 권한은 지역 정부가 가지고 있어 그동안 마리화나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500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랜트는 자격 조건이 되는 LA DWP 고객에게 $500를 체크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이 지원금은 LA DWP는 물론 전화비, 케이블, 인터넷, 가솔린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LA시에 거주하는 LA DWP 주거용 고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를 겪었으며 소득 상한선 기준을 맞추거나 아니면 현재 LA DWP가 제공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저소득 할인 프로그램, 라이프 서포트 할인 프로그램 등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 시작해 오는 15일 자정까지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수혜자에게는 오는 12월 30일 이전까지 체크가 발행됩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도 정권 인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러웨어주 월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 및 행정부의 비협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냥 당황스럽다고 생각하며 아주 솔직히라며 그것은 대통령의 유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정권 인수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계획과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수감사절까지 최소한 일부 강요 자리에는 이를 맡을 인사의 이름을 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결과 및 정권 인수와 관련해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는 총무청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연방기관은 총무청이 대선 승자를 확정할 때까지 바이든 당선인 측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유럽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소송 전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어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정상과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 축하를 받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 인수를 위한 속도도 높이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이번 주 내로 기관 검토팀을 발족해 인수 업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총무청이 인수 업무를 지원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은 민생 현안 가운데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승리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려는 국민의 뜻도 담겼다며 대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후 이틀째 패색이 짙어가던 지난 5일 이번 선거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회견 이후 오늘까지 닷새째 공식 일정이 없는데요. 트윗을 통해서 불복 입장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윗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카운티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침묵을 지키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지만 다수 의원은 소송 추이 등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데 이어 국방부 차관 대행마저 사임했습니다. 후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이날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더스 차관 대행의 사임 소식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트윗으로 경질한 지 하루 만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이 사임을 요구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앤더슨의 퇴진은 퇴선 후 정권 인수 기간에 에스퍼 장관 등 국방부 고위 인사를 단행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한 앤더슨 차관 대행은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올해 초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이 해임되면서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당시 루드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밖에 난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자마자 그동안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뭔가 계획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언론들은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대선 이후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레임덕을 차단하면서 대선 불복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의 경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아 눈밖에 난 상태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경질되던 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연방 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바이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lection system that is laid out deeply in our Constitution,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get that right. 바이든 승리를 공식 발표해야 할 연방 총무청의 에밀리 머피 청장도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큰 그림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패배에 대비해 준비했던 불복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남은 기간은 70여일. CNN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친 날들이 될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오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폐지 여부 심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던 오바마 케어인데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폐지는 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심리일에 맞춰 유지를 촉구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 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감세로 벌금을 내지 않게 할 때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 오바마 케어 합헌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닐 고서치를 비롯한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폐지 쪽에 기운 것으로 보였으며 새로 연방 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어느 쪽인지 읽기 어려웠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 케어 유지에 필요한 과반 5명이 확보된 셈이라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전직 국토안보부 장관들이 신속한 권력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진 경험이 있는 양당 정부의 전직 장관들이 트럼프의 불복 사태로 정권 이양기에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전직 국토안보부 장관 4명은 공개 서한에서 이번 대선이 공정하다고 규정해 트럼프의 법적 주장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인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톰 리치, 마이클 셔토프 장관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닛 나폴리타노, 제이 존슨 장관입니다. 바이든 인수위가 정권 인수 활동에 들어가려면 총무청이 대선 결과를 공식화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유행은 어떤 권력 이양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우리는 정권 이양을 시작하려는 단 하루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부처와 기관에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상원 공화당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공석인 연준 이사 후보 2명의 인준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지명과 인준을 일사천리로 맞춰 대법원 보수 우위의 쐐기를 박은 것처럼 금융정책의 열쇠를 쥔 연준도 보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 은행위 인준까지 마친 2명의 연준 이사 후보는 크리스토퍼 월러와 주디 셸턴입니다. 특히 근본 위주의 옹호자인 셸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지목돼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도 일부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추종 집단인 큐어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익명의 극우주의자 큐가 대선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다 큐어넌 신봉자들도 자신이 믿었던 음모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입니다. 큐어넌은 2017년 극우 온라인 게시판 포첸에서 태동했습니다. 정부 내부 인사를 자처하는 익명의 극우주의자 큐가 각종 음모론을 담은 글을 올렸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큐어넌, 즉 큐와 익명을 뜻하는 어나니머스의 합성어로 부르게 됐습니다. 큐어넌은 미국 민주당과 연결된 비밀 집단 딥스테이트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구하기 위해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합니다. 이들은 또 딥스테이트를 악마 숭배자이자 소아성애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큐어넌의 정신적 지도자와 다름없는 큐도 대선 직전까지 몇 달 동안 극우 게시판 에이트쿤의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딥스테이트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큐는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 현직 시절 입수한 기밀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유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어서도 고급 기밀을 선택적으로 누설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특이한 국가안보적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중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외국 정부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기밀 누설도 마다치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발사 과정과 미 당국의 정보 수집 역량 등 갖가지 중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외국 정부에 심어둔 정보 자산과 신형 무기 시스템 개발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뒤집기 시도가 불발돼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고급 기밀과 함께 떠나는 셈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다른 고위 당국자들과 달리 기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취임 이후의 바이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전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17년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대사에게 이슬람 국가의 테러 시도와 관련한 첩보를 언급했습니다. 동맹국에서 얻은 정보였는데 이 때문에 이 정보를 건네준 인사가 위험해졌습니다. 2019년 8월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촬영한 항공 사진을 트윗에 첨부했다가 기밀 누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공중보건 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번 팬데믹 사태를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MBC 방송에 출연해 그 백신은 이 팬데믹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끝내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며 이런 잠재력이 있는 백신은 공중보건 조치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하므로 우리를 지금 처한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12월까지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르면 내년 3월 말쯤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릭스 헤이자 복지장관은 12월 말까지는 고위험군의 미국인 대부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되고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백신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곧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10만 명씩 발생하며 열흘 만에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CNN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 내에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멤버로 임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도 11만 9,944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며 7일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11만 552명, 누적 사망자 수를 23만 8,251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첫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예비후보로 민주당은 판사 출신,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을 내세워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어느 쪽이든 최종 후보에 선정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예비후보 명단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내세운 예비후보 2명은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 출범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내세우면서 검찰 출신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예비 후보들은 모두 이른바 특수통을 비롯한 검찰 출신들입니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를 잘 아는 전문가가 지휘봉을 잡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독립적이며 권력의 비리에 관해서 주저없이 척결해낼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분들을 많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게 되면 여야가 추천한 예비 후보가 최종 후보 2명에 오를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을 줄이기 위해 민변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추천했지만 이미 공방은 시작됐고 국민의힘도 어차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에
검찰 출신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자신이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에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훈식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을 맡았고 유일한 여성 예비 후보이자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한센인 국가배상 인정 판결 등을 하며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릴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돌입합니다. 위원회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목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이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를 놓고 설전부터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될지 낙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경복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온기가 느껴지는 음식이 당기는 시기입니다. 건강상으로도 쌀쌀할 때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겨 넘어질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식품 하면 국물 있는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이 많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도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몸의 체온을 올리는 성분을 지닌 음식이라면 전부 따뜻한 음식에 속합니다. 추위를 이기는데 이로운 대표적 식품 생강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생강 성분 가운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인데 이 성분들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덮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생강은 멀미를 막고 입맛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으며 평소 몸이 차거나 추울 시기에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은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생강이 열을 올리고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어 혈압이 높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김치도 훌륭한 보온 음식입니다. 열성인 고추나 파, 마늘, 갓, 미나리 등을 넣어 담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김치는 추운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쌀쌀한 시기에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뇌출혈 예방에도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인데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이나 오렌지, 키위, 유자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A도 추운 계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호박, 시금치는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호박은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에 따른 투자 자금의 이동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2.95포인트, 0.9% 상승한 29,420.9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7포인트, 0.14% 하락한 3,545.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9.93포인트, 1.37% 내린 11,553.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투자 자금의 순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향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경기 순환 민간 부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 및 관광, 에너지 관련 업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언택트 사회의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주가가 고공비행을 한 주요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3.5%가량 내렸고 줌은 전일 약 17% 폭락에 이어 이날도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선 이후 주가가 연일 큰 폭 오른 데 따른 관망 심리도 커졌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52% 올랐고 산업주도 1.79%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1.94% 내렸고 커뮤니케이션은 0.32%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 기대로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감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7% 오른 41.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9% 뛴 43.6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뉴스에 8.5% 폭등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침체에 빠진 원유 수요가 백신 덕분에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날 5% 폭락했던 국제 금값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 전망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1.2% 오른 1876.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소식에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0일 주식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선도 기업 중 인터넷 산업군 내 10곳으로 구성된 KRX 인터넷 K뉴딜 지수가 전날보다 91.77포인트, 3.72%가 내린 2378.24로 마감했습니다. 지수에 속한 이들 10개 기업의 합산 시총은 88조 5283억 원으로 하루 새 4조 66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일간 기준 최대 감소폭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일부 지역에 환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쌀쌀한 겨울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3, 4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 밤에는 더 쌀쌀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일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42도, 해안 지역 64도,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한국은 때이른 추위가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4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